오늘 약간 미친 매장, 막국수를 시켰는데 위에 랍스타가 나오고 이제 딱새우가 나오고 약간 좀 특이한 개념이 되는 거죠. 와, 막국수에 랍스타가 나와? 족발이랑 문어랑 보쌈이랑 두부랑 볶음김치, 배추, 당근 라페까지. 또 족발이라는 느낌과 모던, 클럽, 헌팅. 안녕하세요, 곰프로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선능인데요. 선능 사거리에서 좀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먹자골목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좀 각축전이 일어나고 있는 곳인데 제가 왜 여기에 나와 있냐면 오늘 약간 미친 매장 브랜드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이 화봉족발이 저희가 이번에 이제 브랜딩 컨설팅을 한 브랜드인데요. 이거를 의뢰해 주신 분께서는 실제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다가 새로운 족발 브랜드를 좀 런칭을 하고 싶어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의뢰를 주신 거고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미 선능에다가 지하 1층에 여기 내려가는 지금 입구인데 자리를 구해놓고 저희한테 의뢰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어떤 상권이라든지 입지 같은 것들은 전혀 개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서 저희는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해서 브랜딩을 좀 했고 이제 완벽하게 아직 지금 운영되어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 어수선하긴 합니다. 안쪽이 보여드릴 건데 오늘까지 저희가 만들어진 그 브랜드를 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도 좀 노하우 같은 것들을 좀 받아가시면 좋을까 싶어가지고 영상을 좀 찍고 있고요. 지금 대낮이거든요. 지금이 한 3시 반쯤 됐는데 해가 지금 굉장히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봉족발이라는 글자가 잘 보이죠. 좀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LED를 좀 사용을 했습니다. LED도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면 발광 LED라고 해서 이제 차라든지 아니면은 인테리어 외부 간판 같은 데 쓰는 그런 LED를 좀 사용을 해가지고 조도가 엄청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멀리서도 시인성이랑 시안성이 좀 좋기 때문에 잘 보이고요. 저희가 조금 한 번 더 아쉬웠던 거는 지하 1층에 있고 이미 기존에 운영을 하시던 업장들이 좀 많다 보니까 간판 자리를 많이 좀 확보를 못했어요. 건물주분하고도 많이 협의를 했었는데 간판을 좀 달 곳이 많이 없어서 저희가 차선으로 선택한 게 이런 간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배너도 하나 이제 설치를 해놓고 내려가기 전에 문에도 이런 식으로 좀 광고를 하기 위해서 표시를 해놨고 여기 보시면 QR코드가 하나 있는데요. 이 QR코드에는 이제 오픈했을 때 4월 내내 소주 무제한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을 걸어놨습니다. QR을 찍으시면 자동으로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메시지가 뜨게 되고 친구 추가를 하게 되면 소주를 무제한 마실 수 있는 그런 쿠폰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 추가도 자동으로 하고 손님들은 여기에 재미도 느끼고 지하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은 내려가서 조금 더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강의 많이 들어보셨죠? 어때요? 효과 좀 보셨나요? 그런데 자영업이라는 게 강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참 다양하거든요, 상황이. 개인마다 상황이 다 다르니까요. B2K 아카데미는 강의가 따로 없어요. 개개인별 맞춤 토론식 아카데미로 진행됩니다. 별별 강의 다 들으러 다니셔도 발전도 없고 실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많으시죠? 저희 B2K 아카데미는 4주간 토론식 아카데미로 아카데미의 끝판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단 지원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저희랑 함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딱 12명만 가능하거든요. 6월부터 진행되는 B2K 맞춤 토론식 자영업 아카데미. 이미 몇 달이 안 나왔어요.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여기가 지금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공간인데 저희가 브랜드를 만들 때마다 항상 주의 깊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평범한 브랜드를 만들지 않는다라는 모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너무 흔하고 뻔한 브랜드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USP를 가지고 만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USP라는 게 메뉴가 될 수도 있고 위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인테리어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좀 USP를 많이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내려가는 길에도 족발집을 간다라는 느낌보다는 저희가 최초에 정해놓은 모던 한식 족발이라는 컨셉 때문에 클럽에 내려가는 느낌, 모던 바에 내려가는 느낌 그런 식으로 면 발광 LED를 전체적으로 다 쐈어요. 면 발광 LED가 일반 LED보다는 가격이 좀 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더 휘황찬란하게 할 수는 있었지만 또 너무 그렇게 하면은 이 족발과 컨셉이 좀 무너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면 발광 LED를 좀 자제를 하면서 균형감 있게 썼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는 뭐 Calm Down Slowly, You Are Good Child라는 어떤 문구를 통해서 족발집이지만 족발집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형태로 좀 분위기를 짰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려오는 계단에 보시면 여기 스피커가 하나 달려 있는데요. 사실 이 음악의 중요성이 굉장히 좀 강조할 수밖에 없는 매장이에요. 지하로 내려가야 되고 또 족발이라는 느낌과 모던, 클럽, 헌팅 이런 키워드들을 좀 조합을 하려면은 음악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은 제가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아직은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악이 나오지 않는데 이런 음악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음악들, 그러니까 그날의 분위기에 따라서 음악만 바꿔도 사실 이 매장은 어떤 모든 컨셉을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거죠. 가요를 틀 수도 있겠지만 팝송이라든지 아니면 모던 바에서 나오는, 와인 바에서 나오는 그런 음악들로 인해서 분위기를 좀 많이 커버할 수 있게끔, 들어올 때부터 어떤 무드일지 사람들이 조금 가늠하고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스피커를 달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뒤에 보시는 게 지하 1층에 내려와서 보이는 첫 어떤 전경인데요. 모던스럽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매장을 얻고 나서 저희가 현장을 왔을 때 약간 이런 모습이었어요. 지금 보이시는 이런 모습. 엉망이었죠. 관리도 많이 안 되고 기존에 이제 식당을 하시다 분께서 나가시고 임차를 하신 거기 때문에 사실 뭐 배수 문제라든지 뭐 주방 문제라든지 화장실의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좀 난립해 있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저희가 처음부터 좀 상권이라든지 입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프로젝트를 좀 기획을 했다면 조금 더 좋은 조건에서 무언가 진행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지만 어쨌든 저희는 그것들을 조금 더 많이 보완해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80~90%는 이 입지 조건과 환경과 좀 비교를 하자면 거의 완벽하게 인테리어를 했다고 보여봐지는 부분이고요. 좀 세세한 포인트들을 좀 말씀을 일단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정식적인 오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은 하고 있진 않은데 요즘 많이들 하고 계시죠. 입구에서 내려올 때 카카오 친구 추가를 하는 것과 스탑워치 게임을 해서 고객 DB를 모으는 거, 나중에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교육을 통해서 직원분들과 아르바이트생들이 손님이 왔을 때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계속 우리 매장을 좀 기억하게 하고 상품을 주고 손님들이 다시 오게끔 할 수 있는, 사실 그 부분들은 처음에 교육도 해주고 얘기는 해드릴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질적으로 좀 브랜드 안에서 교육이 좀 잘 이루어져야 가맹점이 나가더라도 그 가맹점까지 좀 확산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좀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추후에 한번 또 지켜볼 예정이고요. 여기 보시면 뒤에 이제 빔으로 쏴서 화면을 계속 틀어놓고 있는데, 장점 자체가 어떤 화면을 틀면 어떤 무드로 바뀔지가 명확해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무드로 바뀔 수 있는 아까 그 노래 그리고 화면, 지금 저희가 조명이 엄청 어두운 조명은 아니거든요. 조금 밝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명하게 나올 수 있는 거는 대낮에서도 좀 잘 나올 수 있는, 보통 안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최소 한 5000안시 정도 되는 그런 빔들을 좀 선택을 하시면 좀 더 선명하게 나옵니다. 투자하시기 조금 힘드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진짜 최소 5000안시 정도, 그 정도는 하셔야지 우리가 달았다, 잘 보인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좀 명심하시면서 빔 같은 거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따로 공간으로 구성이 된 단체석인데요. 여기 보시면 긴 테이블이 2개 있죠. 네, 그리고 중간에 폴딩 도어를 해서 막을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성으로 보자면은 10인 이상, 12인, 13인까지 여기서 회식이라든지 단체로 족발을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보통 족발이라고 하면은 룸이 있다거나 그런 느낌을 좀 받질 못하는데, 여기는 지하 1층이라는 좀 리스크를 감안하고 손님들한테 어떤 메리트를 줘야 되기 때문에 룸 구성을 한 거고요. 중간에 폴딩 도어는 투명한 색이 아니고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단독으로 또 2그룹으로 나눠서 또 회식을 할 수도 있고 유동성을 좀 주기 위한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족발집을 많이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그냥 사각 테이블, 이제 벽에 붙어있는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원형 테이블을 좀 선택을 했고 각지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왔을 때부터 부드러운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의자들도 보면은 유선형으로 되어 있어요. 좀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좀 터치를 했을 때도 좀 고급스러움이 많이 묻어나고, 값이 조금 나가긴 하지만 어쨌든 이건 투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선택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테이블 형태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 이쪽 면은 북박이 형태로 의자를 좀 구성을 했습니다. 사람들마다 원하는 테이블의 어떤 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많이 차용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고, 많이 앉으면 8명이서 앉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한 부분이 사실 선릉에서 회식이나 단체로 오시는 분들이 꽤나 많거든요. 물론 저희가 커플이나 좀 모던 한식의 어떤 컨셉을 잡긴 했지만 직장인들의 수요를 우리는 무조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좀 구성을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그림들이 있는데, 각 룸 그리고 각 테이블마다 볼 수 있는 이런 그림들을 좀 부착을 했습니다.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시지만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이런 그림을 구입해서 걸어놨는데, 족발집에 이런 그림이 어울릴까 싶지만 인테리어 구성 자체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그림이 어울리는 거예요. 룸에 있더라도 답답하지 않게끔 그림을 부착하고, 또
또 전면에는 흑경이라고 해서 반사되는 흑경의 유리를 좀 사용을 했거든요. 모든 룸에는 이런 그림과 흑경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 화봉족발에 우리가 쓴 목재 자체가 화봉족발의 브랜드 컬러가 버건디와 오렌지빛 컬러, 이런 형태로 저희가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조금 더 붉은 형태로 썼다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인 느낌 자체가 좀 톤이 올라가 있기도 하고, 화봉족발의 어떤 브랜드 컬러와 좀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브랜드를 생각했을 때, 화봉족발을 생각했을 때 좀 더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체성을 좀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 보시면 흑경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화장실 가는 공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요소를 주기 위해서 이제 흑경을 놨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 여기에 아무것도 없이 밋밋하게 그냥 벽으로만 되어 있었다면 느낌이 살진 않죠. 여기에 만약 그냥 일반적인 유리가 들어갔다면 선명하게 본인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흑경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누구든 잘생겨 보이고 좀 예뻐 보입니다. 네, 여기는 여자 화장실인데요. 사실 화장실 위치나 또 주방 위치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저희가 그것들을 다 옮기기에는 비용이 좀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 클라이언트의 비용을 좀 아끼는 측면에서 좀 그대로 살리면서 안에 내부 인테리어만 살짝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구성품으로 인해서 화장실에 조금 가치를 좀 높였는데, 족발집 같은 경우에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에 이런 형태의 어떤 구성품들이 있다는 게 이색적인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족발은 한식이기도 하고 살짝은 조금 투박한 음식이기도 하잖아요. 약간 터프한 느낌의 음식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던 한식을 표방을 하고 있고, 또 젊은 남자, 여자분들이 와서 또 헌팅을 하거나 또 커플들끼리 올 수도 있는 부분을 좀 많이 감안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뭐 퍼프라든지 화장솜이라든지 치실이라든지 빗, 머리끈, 면봉, 렌즈 세척에 가글, 또 심지어 이런 고데기까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여성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뷰티 용품들을 좀 많이 좀 반영을 한 겁니다. 벤치마킹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좀 갖췄을 때랑 갖추지 않았을 때랑 손님들의 만족도가 많이 달라진다라는 걸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족발이 3대 배달 음식에 속하거든요. 치킨, 족발, 피자.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굉장히 친숙한 음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족발이 치킨이랑 피자보다 훨씬 더 어려운 종목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신 클라이언트 분께서는 이미 족발로 가맹 사업을 해오고 계셨고, 이제 맛으로 좀 보장된 그런 레시피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메인 족발에 대한 어떤 레시피나 이런 것들은 따로 건드리지 않았고, 사실 그냥 구성을 갖추고 좀 더 마케팅적인 메뉴를 좀 만들어 드리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보여드리면, 지금 제 앞에 있는 게 이제 어족쟁반이라고 해서 화봉족발에서 새롭게 브랜딩을 하면서 만들어낸 메뉴인데요. 족발의 구성을 달리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엄청 푸짐해 보이죠. 예, 이게 지금 65,000원인데 족발이랑 뭐 여러 가지 메뉴들의 조합 때문에 좀 더 풍성하게 보이는 거예요. 주문하신 분들은 아마 처음에 서빙될 때 대부분 사진을 찍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성으로 판매를 하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족발이랑 문어랑 보쌈이랑 두부랑 볶음김치, 배추, 당근 라페까지 구성을 조금만 더 잘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메뉴를 새로 구성을 할 때도 구성 하나만으로 좀 가격 차이를 둘 수가 있거든요.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제가 V2V라고 많이들 말씀을 드려가지고 메뉴 개발 새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앞에 보이는 이 랍스타 막국수가 약간 그런 개념의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막국수는 원가가 한 10,000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판매가를 9,800원으로 잡았어요. 막국수를 시켰는데 위에 랍스타가 나오고 이제 딱새우가 나오고 약간 좀 특이한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한정 메뉴이기도 하고, 주문했을 때 와, 막국수에 랍스타가 나와?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풀어낸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메뉴 하나로만 계속 판매가 되면 안 되고, 최소한 6개월, 1년에 한 번쯤은 이런 마케팅적인 메뉴를 만들어서 계속 그걸 가지고 USP로 만들어서 조금 더 마케팅을 하시면 좋아요. 너무 뻔한 그런 족발, 보쌈 이런 걸 판매하기보다는 약간 비틀어서 원가를 좀 더 많이 투자를 하더라도 손님들이 봤을 때 약간 신기해 할 정도의 메뉴를 만들면 나중에 우리가 인플루언서들이나 유튜버들한테 어떤 섭외 요청을 하거나 제안을 할 때 굉장히 좋은 도구로 쓰입니다. 랍스타 막국수로 우리가 인플루언서들한테 조금 광고를 하고 나서 나중에 자연, 오가닉적으로 좀 마케팅을 태울 때 그걸 요소로 태우게 되면, 이제 인플루언서들이나 유튜버들은 저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콘텐츠가 있다면은 가서 찍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이런 메뉴들이 그런 콘텐츠적인 요소를 좀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화봉족발을 이제 운영하고 계신, 앞으로 이제 운영해 나가시고 이제 가맹 사업도 하실 텐데 박형규 대표님 모시고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그 구독자분들한테 짧게 좀 소개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냠냠족발을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새롭게 리브랜딩한
화봉족발 대표 박형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B2K 브랜딩을 어떻게 알게 되신 거죠? 처음에 똑사모 세미나에서 이렇게 대표님 뵙고 다른 대표님들도 같이 뵙고서 강의를 너무 재밌게 그리고 유익하게 듣고 와서 그 이후로 고민도 되게 많이 하고 장건에서 마케팅 관련한 강의도 많이 수강을 하다 보니까 이 리브랜딩에 대한 중요성을 정말 더욱더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그 똑똑한 사장들의 모임 세미나에 그때 오셨었던 것 같고 또 직원분들하고도 네, 맞습니다. 한 번 더 오셨었죠. 네, 저희 슈퍼바이저 분들 3분이랑 저랑 총 4명에서 같이 갔었습니다. 그 냠냠족발이 혹시 지금 몇 개까지 전개가 되셨죠? 냠냠족발은 사실 처음에 잘 될 때 한 50개 가까이 늘어났었다가 지금은 조금 이탈률이 좀 생겨서 좀 정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화봉족발을 어떻게 보면 홀과 같이 겸해서 리브랜딩 해가지고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 좀 계기가 있을까요? 일단은 가맹 사업에 좀 정체가 오면서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가 조금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가맹 점주님들의 마진율이 조금 많이 낮아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맹 사업의 정체로 이어지고 나도 홀매장을 일단은 해서 내가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른 점주님들께 홀매장으로 좀 전환하시라고 이렇게 좀 제안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냠냠족발 노년 본점을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매출은 잘 나오고 있긴 해요. 근데 저희만의 USP가 없다 보니까 제가 손님들한테 막 저희 족발 맛있어요, 맛있어요, 막 억지로 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만의 USP를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바이럴을 하는 게 아닌 손님들께서 직접 바이럴을 해주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족발이라는 아이템이 네.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이 사실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뭐 요즘에는 사실 본사에서 그냥 진공으로 해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그냥 썰어서 팔기도 하는데 네. 대표님은 이 족발을 하면서 곡물 관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어떠한 족발집에서는 원가와 타협을 하기 위해서 좀 안 좋은 족발을 사용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안 좋은 족발을 사용을 했을 때는 이 잡내가 족물에 배기 때문에 점점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돈 도드람 생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잡내가 족물에 배지 않기 때문에 신선한 이런 족물을 유지를 할 수가 있고 원재료에 대해서 좀 관리를 열심히 하고 절대 원가와 타협하지 않는 선택을 할 예정입니다. 본질에 좀 계속 투자를 하시고 그걸 지켜나가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좀 들리는데 네, 맞습니다. 이 족발이라는 아이템으로 좀 가맹 사업을 해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제가 맨 처음에 족발을 시작을 할 때는 네. 족발집이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사실 치킨집이랑 족발집이랑 수가 거의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쉽지는 않은데 그만큼 또 찾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와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족발을 정말 많이 찾아주시는구나 이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저희랑 이제 리브랜딩 프로젝트를 좀 이렇게 쭉 진행을 해오셨고 네. 이제 또 브랜드가 탄생이 됐는데 네. 아직 이제 완벽하게 아직 완성이 된 건 아니지만 좀 네.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던 부분들은 제가 신경 쓰지 못하는 디테일한 부분, 섬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그게 정말 좋았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이나 그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신경을 잘 못 쓰잖아요. 그런 세세한 부분들까지 다 신경을 써주시고 메뉴 개발을 저희 본사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또 저희만의 갇혀있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깨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좋았고 마케팅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다 너무 뻔하잖아요 요새. 스마트 플레이스 해라 인스타그램 해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데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안들 정말 많이 해주셔서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대표님 만족하셨다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데 네. 사실 김도현 대표님이나 또 배문재 대표님 그리고 또 저희 팀원들이 네. 정말 화봉족발에 좀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네, 그런 것 또 같습니다. 지하 1층에 있다 보니까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처음에.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진짜 감회가 좀 새롭고. 네. 이 화봉족발의 그러면 USP? 일단은 정말 모던한 이 프리미엄의 인테리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손님들 한번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 제가 한번 보고 있으면은 저희가 요청을 하지 않아도 핸드폰을 먼저 들고 촬영을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와주시는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이 정말 큰 USP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메뉴 어족쟁반
이 어족쟁반에 대해서도 뭐 여러분들께서 오셔도 실속 있고 푸짐하게 즐기실 수 있는 이 메뉴가 너무 큰 USP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불족발이랑 간장족발을 주문을 하시면 주방에서 일단 불쇼를 먼저 한번 합니다. 그러고 나서 손님상에 나올 때는 또 참나무로 된 훈연 퍼포먼스가 또 있습니다. 기존에 또 족발 프랜차이즈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족발에 대한 내공은 굉장히 좀 깊으시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계속 이제 디벨롭해 나가시면서 사업을 하실 것 같은데 예전부터 장사를 해오셨기 때문에 되게 접객 같은 걸 되게 잘하시잖아요. 접객을 좀 잘하는 방법에 좀 어떤 게 있을지 좀. 너무 기본적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항상 미소를 유지하는 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함이 온다라는 이 말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제가 정말 웃음을 계속 유지를 함으로써 이 부분들이 고객님들께 다 전달이 되고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전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솔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톤? 네. 도레미파솔 이 톤을 유지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텐션을 끌어올려야 이 텐션이 고객님께도 다 전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톤으로 하면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네. 반갑습니다. 화봉족발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제가 솔톤을 유지를 해야 또 이제 저희 직원들도 저를 따라 하지 않나, 최대한 친절하게 좀 솔톤을 유지하면서 고객님들께 좀 접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또 대표님이 워낙 인상이 좋으셔서 손님들이 딱 대표님 보자마자 알아서 미소를 짓더라고요. 자, 그럼 대표님 앞으로 계속 외식 사업을 하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데 앞으로도 어떤 방향성으로 좀 화봉족발을 운영을 해 나가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너무나도 좋은 화봉족발이라는 브랜드가 잘 만들어진 만큼 거기에다가 또 제 직영점들이 월 매출 1억 이상씩 계속 꾸준하게 나오는 이 노하우를 접목을 시켜서 화봉족발도 정말 매출이 잘 나오게 만들 것이고, 거기다가 이제 냠냠과는 조금 다르게 저희 고객님들께서 더욱더 즐기실 수 있는 공간과 요소들을 잘 유지를 하고 저희 가맹점주님들한테 이런 노하우들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려드리고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 것입니다. 엄청 기대가 되고요. 뭐 앞으로 또 운영하시다가 또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너무 오늘,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하고 이건 제가 다 먹고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대표님. 남기시면 벌금이 있습니다. 그래요? 장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